안녕하십니까. QRT의 김시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동안 QRT 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QRT 교육은 받았으나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응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은 기초 근육학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근육학이지만 트리거 포인트를 기반으로 각 근육별 통증을 유발하는 트리거 포인트를 찾고 이것을 어떻게 QRT에 적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교육 영상이 되겠습니다. QRT를 하시다 보면 기초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아시얼로 테이핑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안되는 부분이 자주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근육의 통증 유발점을 잘 찾아서 QRT의 응용만 잘 하시면 그 누구보다도 쉽게 통증을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각 근육별 트리거 포인트 찾는 법과 QRT를 응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급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에 자막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측두근과 교근의 트리거 포인트를 알아보는 영상으로 실제 아시얼로 통증을 없애는 방법보다 빠르고 퀀텀칩을 적게 소모하여 빠르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측두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측두근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그 옆머리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자놀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관자놀이. 그래서 이 관자놀이 있는 부분 바로 이 옆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측두근을 다른 말로 관자근이라고도 합니다. 이 측두근은 옆머리 쪽에 붙어 있는 근육으로서 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부채꼴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 저작근이라고도 하죠. 저작근. 저작근. 저작근은 뭘까요? 저작근은 우리가 씹을 때, 음식물을 씹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라고 해서 저작근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오늘 배울 이제 교근도 저작근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씹었을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뭐 오징어를 오래 씹는다던가 아니면 껌을 오래 씹는다던가 단단한 음식물들 있죠. 뭐 돼지 껍데기라든지 곱창 종류 이렇게 좀 질긴 이런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오랫동안 씹었을 때 편두통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옆머리가 아팠을 경우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측두근 보통 이제 이 저작근인 이 측두근을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많이 쓰시게 되면은 옆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처음에 A번 항목 볼게요. A번 항목을 보시면은 여기 윗입술부터 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옆으로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통증이 이쪽으로 유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부 쪽 이렇게 이 부분 여기 눈썹도 좀 빨갛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눈썹도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어디에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통증 유발점이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X자 표시된 부분 있죠. 눈썹 꼬리 부분에 바로 옆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부위가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면은 눈썹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윗입술 쪽 있죠. 윗입술 그쪽서부터 해서 대각선 광대뼈 방향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일자로 띠를 이루듯이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그 눈썹 꼬리 부분 옆부분에서 윗방향으로 윗방향으로 통증이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그 아까 전에 이제 대각선 방향인 이쪽 윗입술 쪽에서 대각선 방향인 거 그보다 좀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옆머리 측두근의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에서 윗머리 쪽으로 두정골 쪽 있죠. 그쪽으로 방사하면서 생기는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트리거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그 아랫부분 있죠. 이제 그 귀의 옆부분, 옆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통증이 유발이 돼서 이쪽으로 통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측두근의 상부 가운데 부분이죠.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귀에서 조금 약간 옆부분 있죠. 눈 방향으로 살짝 눈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 포인트보다 살짝 왼쪽 방향이 있어요. 안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위턱 쪽 있죠. 위턱. 그러니까 어금니 쪽. 어금니 쪽으로 어금니의 그 잇몸이라든지 어금니 쪽으로 윗니빨 있죠. 윗니빨의 어금니 쪽으로 통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측두근 가운데 부분으로 많이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 보시면은 귀 윗부분 있죠. 귀의 윗부분. 그쪽 부분에 통증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약간 뒤통수 방향으로 측두근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귀 윗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이 트리거 포인트 부분 있죠. 요 X자 표시된 부분들을 지압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통증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지압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아파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아프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통증이 생긴다 그랬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통증 없이 안 아프게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강하게 마사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통증을 참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힘을 주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힘을 준 곳에 또 뭉침 현상이 일어나서 또 다른 또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측두근 같은 경우는요. 측두근 이제 뭐 관자근이라고도 해요. 측두근 같은 경우는 이 턱관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치통, 그러니까 윗니빨, 아랫니빨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편두통이라고 하죠. 흔히 측두근 통증, 편두통이 생길 경우에 머리가 아프다 하면 우리 옛날에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머리가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는 왜 그 흰색 그 머리띠를 이렇게 묶은 경우 보셨죠?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졸도를 하거나 또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쓰러진 경우 너무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흰색 머리띠를 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편두통이 있을 경우에 측두근의 통증 있죠. 여기 있을 경우에 머리띠를 두르게 되면은 약간 통증이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뭐 QRT를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측두근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머리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QRT를 응용하는 방법은 어디냐면
이러한 지금 제가 이제 세 군데의 트리거 포인트를 알려드렸는데, QRT에서는요, 그냥 MC1 하나만, 네, MC1 하나만 여기에다가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 아프면 왼쪽 MC1에다가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프시면은 오른쪽 MC1에다 하나, 퀀텀 칩을 하나 딱 붙이면은 이 네 종류의 통증이 한 방에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실제로 측두근 쪽을 만져보시고, 만질 때는 이제 그 진단한다 그러죠. 진단할 때는 너무 뾰족한 부분으로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 손 보면은 그 왜 통통한 부위 있죠? 통통한 부분으로 살짝만 눌러도 이 편두통 있는 분들 상당히 아파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진단할 때 아픈지 안 아픈지 진단할 때는 손에 손가락에 그 통통한 부분 있죠? 복이라고 하죠. 뭐 그 복 부분으로 살짝 한번 눌러 보시고 통증이 있나 없나 확인하신 다음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MC1을 붙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팠던 측두근 부위를 다시 한번 만져보는 거, 실제로 통증이 없어졌나 안 없어졌나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통증은 한 방에 다 없어져요. 3초 안에. 그리고 이제 MC1이 잘 안 되는 경우, 안 됐을 경우에는 얼굴 반사점에서 측두근 포인트가 있어요. 다 알려드렸죠, 제가. 이 측두근 포인트에다가 칩을 하나 딱 붙이시면은, 제가 그랬죠. 측두근 얼굴 반사점에서는 보통 일반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손등이나 이제 손가락 부근에는 가로 방향으로만 제가 칩을 붙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얼굴 반사점에서는 가로, 세로, 대각선을 다 해보셔야 돼요. 가로, 세로, 대각선. 요걸 제대로 좀 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통증이 없어졌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근. 자, 교근도 그 저작근의 하나죠. 턱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주로 많이 쓰는 근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근 같은 경우는 아래턱에서 위턱, 그러니까 광대뼈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기시한다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아래턱 쪽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그런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턱을 위로 끌어올렸을 때, 이러면서 끌어올리면서 우리가 음식물을 씹게 되죠. 그럴 때 쓰는 근육이 하나예요. 근데 이 교근이 비대칭으로 한쪽 근육은 너무 단단해지고 너무 한쪽은 너무 이완이 돼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웃을 때 있잖아요. 웃을 때. 웃을 때 이 교근에 의해서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입이 삐뚤어지는 그런 왜 썩소라고 하죠. 그런 이제 그 표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각턱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 남성분들도 요즘 하나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각턱인 경우에 보톡 병원 가서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서 그 보톡스 맞잖아요. 보톡스 맞는 곳이 바로 이 교근이에요. 그래서 이 교근이 단단하신 분들은 주로 그 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각턱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턱 골격 자체가 아예 진짜 각진 턱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만져보고 약간 정말 통통하고 통증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보톡스를 맞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보톡스를 맞지 않아도요, 진짜 한 방에 3초 안에 이 통통한 이 교근을요, 그냥 완전 밋밋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효과가 빨라요. 뭐 그냥 이제 뭐 이게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교근에 해당되는 그 TP점 있죠. 거기에다가 퀀텀 칩 하나만 딱 붙이면은 그냥 여기 사각턱인 부분이요, 그냥 말끔하게 그냥 턱을 그냥 날려버린다고 하죠.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턱을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경우 또 뭐가 있나요? 음, 보통 이제 우리가 운동할 때 있죠, 운동. 운동할 때. 운동 중에서도 힘을 많이 쓰는 운동. 턱에 힘을 많이 쓰는 운동 뭐가 있나요? 어, 야구 하시는 분들, 야구 중에서도 왜 투수 선수들 있죠? 투수. 투수, 그래도 유명한 투수 제가 알고 있는 투수가 박찬호.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도 이 공을 던질 때, 주로 공을 던질 때 어금니에 힘을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어금니가 정상적인 어금니가 하나도 없다잖아요. 다 임플란트 했고. 그 정도로의 이제 그 교근에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금니에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이빨이 당연히 안 좋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교근의 문제로 인해서 윗니 아랫니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면서 이빨 가시는 분들 있죠. 이빨 가시는 분들. 아주 그냥 빠드득빠드득 이렇게 이빨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당연히 교근에 문제가 생겼겠죠. 그러면서 턱도 틀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한쪽 턱은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턱 관절에 장애가 생기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교근을 깨물근이라고도 해요. 깨물근. 그래서 그 해부학 책 보시면은 그 기존에 쓰던 이제 한자 용어로 된 그 근육 명칭하고 한글 명칭으로 된 근육 명칭을 이렇게 같이 쓰는 이제 해부학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책들 같은 경우는 한자로 만들어진 이제 그 해부학적인 용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만들어진 해부학 책들 같은 경우는 그 한글로 이해하기 쉽게 이게 이 근육이구나 해서 한글로 근육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할 때는 그냥 두 가지 용어를 제가 다 같이 써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근과 뭐 깨물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불러드릴 테니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교근을 보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교근의 광대뼈 쪽 있죠. 광대뼈 쪽하고요. 통증 유발점 말하는 거예요. 통증 유발점은 광대뼈 방향이죠. 광대뼈 방향 쪽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광대뼈하고 이제 아래턱 요 약간 대각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광대뼈 방향 쪽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위 그러니까 귀하고 아래턱 이렇게 귓볼하고 아래턱에 약간 대각선 방향에 있는 중간 부분이에요. 거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턱 있죠. 각진 부분 예, 그쪽 부분의 트리거 포인트 그리고 귀 바로 옆에 있죠. 귀 바로 옆에 그러니까 귀하고 광대뼈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에도 하나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제 그 광대뼈 부위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광대뼈 쪽의 통증과 그 다음에 윗니빨 있죠. 윗니빨에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가운데에 트리거 포인트 있죠. 광대뼈하고 그 다음에 아래턱 각진 부분 있죠. 거기하고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 트리거 포인트는 아래턱과 그 다음에 아랫니빨 이쪽으로 이제 통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턱의 그 각진 부분에 붙어 있는 이제 그 트리거 포인트 있죠. 거기는 그 아래 턱뼈 있죠. 아래 턱뼈. 아래 턱뼈하고 그 다음에 그 눈썹 방향 이쪽으로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귀 바로 옆에 있는 트리거 포인트 지점은요. 여기는 주로 통증이 귀 속 있죠. 귀 속. 귀 속 전체적으로 통증이 일어나요. 주로 이제 그 소리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명증처럼 약간 뭐 귀에서 뭐 윙 거린다던가 아니면 쉬 이런 소리가 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소리가 이명증처럼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 측두근과 마찬가지로 측두근과 마찬가지로 이 교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면은
자, 주로 그 위턱과, 그러니까 교근의 통증을 보시게 되면, 교근에 문제가 생기면은 위쪽과 아래쪽에 턱 쪽 있죠. 네, 그쪽으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QRT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QRT는 주로 MC2 하고요, MC3 이쪽 부분을 내다가 퀀텀 칩을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얼굴 반사점에서 교근 포인트 쪽이 있어요. 교근 포인트에다가 이 칩을 하나 딱 붙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교근의 문제일 경우에는 왼쪽에 MC2, MC3 그리고 교근 포인트에다 붙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MC2, MC3에서 잘 안 먹힐 경우에는 얼굴 반사점으로 오는 거예요. 세 군데를 다 붙이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MC2에 먼저 붙여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교근 쪽에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교근의 그 방사통 있죠. 그쪽이 문제가 통증이 없어졌다 하면은 이쪽에다가 더 안 붙이셔도 되고요. 근데 MC2에다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MC3로 가시는 거예요. MC2를 붙이고 나서 MC3를 가는 게 아니라 MC2를 붙였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저기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MC3에다가 MC3에 붙이고,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얼굴 반사점의 교근 포인트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뭐 셋 중에 하나는 거의 다 맞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측두근과 교근의 통증 유발점을 또 어떻게 해결하는지, QRT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